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은 이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깨달음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물론 한번 그런 그 분별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때서는 이 법문이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법문이 전부 실제의 자기 경험과 같구나. 실제 그러니까 법문을 그동안 머리로 듣고 헤아려 오다가 실제로 경험해보면 이 법문과 실제 경험이 같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보면 알게 되죠. 그럼 이제 법문이 조금 더 그게 이제 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그런데 항상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습관대로 머리로 알던 것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분별의 속는 그런 습관으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불교에서는 공부한다고 하는 수행한다고 해도 되고 공부한다고 해도 되는데 보통 공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교에서는 공부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공부를 계속 하게 됩니다. 계속 하면서 저절로 이제 조금씩 그 분별에 속으면서 살아온 그 습관이 조금씩 덜해져 가는 거지. 그것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이 힘을 잃어가는 데에는 언제까지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6월 5일 통역법회, 개회반 통역법회 시작하겠습니다. We'll begin the International Dharma meeting. Today is June 5th, 2026. 법회와 법회 사이에 간격이 있으니까 생각하면 2주가 지났다, 3주가 지났다, 또는 한 달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실제로 간격이 없습니다. Is there any gap between one Dharma meeting and the next? In thought, we say 2 weeks have passed or a month has passed, but in reality, there is no gap. 거기에 대해서 법원님들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법원님들은 어떠신지. Would anyone like to say a few words about that? I would like to ask, why does she bring this up? Because she said this many times. That's my question. Yeah. 저는 질문인데요. 스님께서 이걸 왜 지금 다시 얘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에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항상 그러한데, 이거 뭐, 한 번쯤 생각해 본다고 이 문제가 해결을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했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이 문제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거리가 있다, 간격이 있다, 또는 나뉘어져 있다, 서로 다르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물론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러한데, It is always this way. And just thinking about it once does not solve the problem. And understanding it does not solve the problem. Because this problem is always here. And what is the problem? The belief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ings. The belief that things are separate. And this is not only about time. It is the same with everything.
and because there's only this one problem. 나뉘어져 있지만 나뉘어져 있지 않은,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있지만 있는 게 아닌, 같은 문제입니다.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인간의 괴로움이 있는 거니까. Separated, yet not separated. Different, yet not different. Present, yet not truly present. It is the same problem, and it is one problem. Because this has not been resolved, human suffering remains. 선생님, 저 질문해도 될까요? 토마스 버부님 말씀 끝나셨으니까 혹시 생각 중이십니까? Are you done, Thomas? Yes. Or are you just thinking now? Yeah, I mean, I I think I don't pay attention so much to the belief in gap as I used to. I don't know. I just kind of live my life without feeling a problem. What she's talking about, I don't see as a problem so much. I mean, other than, you know, one day's the beginning of the month, then the next thing you know, the month is over. Feels like one thing. Yeah, I find myself a much older person than I was before. I don't know how that happens, but I don't feel too much separation and gap, honestly. So I don't have anything to say about that or question at the moment. But anybody else can speak, please do. Okay, I just want to make sure what I understand. So you said you don't see the gap as a problem, and you just leave without the feeling of the problem? That's what you said? Yes. 오케이. 저는 그러니까 간격이라는 거에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별로 문제 없이 살고 있었고요. 그게 뭐 문제라는 생각을 안 했었고, 그게 뭐 그런 간격이나 차이 이런 게 잘 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분이 얘기하고 싶으면은 예,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차이 또는 다름 또는 간격이라는 것은 다 같은 의미인데, 이것과 저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조금 전과 지금이 다르고 1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2년 전은 1년 전과도 다르고 지금과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각각 다르다.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하는 부분이고 또는 뭐 공간적으로도 이곳과 저곳이 다르고 크고 작음이 있고 또는
이것과 저것도 다른 것이다 하는 부분이요. 그렇게 시공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는 부분을 말한 겁니다. 조금 더 소소한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보자면, 이 펜과 이 마우스가 따로따로 제각기 별개로 존재한다. 나와 너가 또는 나와 세상이 따로 이렇게 별개로 존재한다. 마음도 이런 마음과 저런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 조금 더 근원적으로 봤을 때 나라는 게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것도 시공간에 해당되죠. 나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그리고 나 바깥에 나 이외의 다른 나 이외의 바깥의 세상이라고 하죠. 나와 세상이 존재한다. 이것도 공간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음도 편안한 마음이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다. 불편한 마음은 괴로움, 스트레스, 불안, 걱정, 화가 나는 것, 질투, 욕심 이런 거라고 보면 또 편안한 마음은 안정되어 있는 마음, 즐거운 마음, 편안한 마음 이런 마음 이런 것들 마음들도 따로따로 다 있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 이런 상태 저런 상태가 다 다르게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 어제 하루도 살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간 살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죠. 또 이런 일과 저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은 좋은 일이고 저런 일은 싫고 괴로운 일이다. 이런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판단하는 세상의 모든 일,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모든 부분, 그게 전부 나뉘어져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즉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즉 간격이 있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좋고 불편할 때는 싫다. 내가 생각할 때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하고 괴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다. 등등의 우리가 현실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시간, 공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다름이 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다르다.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나뉘어져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관념 속에서 살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다. 그래서 좋을 때는 괜찮은데 싫을 때는 괴롭다. 꼭 괴로움이 거기서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우리가 나누어져 있음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르마리, 머리로 아는 것, 즉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면, 자기를 잘 보면 아마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다닐 때 이외에는 뭔가 나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다닐 때 이런 감정과 저런 감정,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을 따라다닐 때 이 분리되어 있는, 나뉘어져 있는 이것과 저것이 다른 그 다름을 다르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마스 버브님이 듣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말을 좀 너무 빨리 해서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Let me say a little more about this. When I speak of difference, separation, or a gap, I mean the same thing. I mean that things are divided into this and that. Time seems to be divided. A moment ago is different from now, and 1 year ago is different from now. 2 years ago is different from 1 year ago, and different from now. Past, future, and present all seem different. This is the belief that time exists as something separate. And the same is true of space. Here is different from there, and large is different from small. This is different from that. I am speaking about this division in time and space. Let me give you more detailed examples. So there's a pen and mouse, and this pen and this mouse seem to exist separately. And you and I seem separate. And I and the world seem separate. Even in the mind, this thought and that thought seem separate. And that's how we usually see things. More fundamentally, we think that I was born, I live, and someday I will die. That also belongs to time and space. And we think there is a world outside of me. That belongs to space. And we also think there is a comfortable mind and an uncomfortable mind. These mental states seem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our inner life as well, this state and that state seem to exist separately. So we think, I am living today, I lived yesterday, I have lived from birth until now. This happened, that happened. All the things we know, judge, and call reality are included in this. Because we believe everything is divided. And we believe things are different.
And to say things are different is the same as saying there is a gap. Because of that, we say a comfortable mind is good, an uncomfortable mind is not good. And what I consider a good event should happen, and what I consider a bad event should not happen. In this way, everything we call reality is divided by time and space, and there's difference. Past, future, and present seem separate, and everyone lives within this idea. Because of that, some things are liked and some are disliked. When things go the way we like, it seems fine. And when things don't go the way we like, suffering appears. That is what I was talking about. But if we look carefully, we do not actually experience separation, because in reality, nothing is separated. Only through thinking and conceptual understanding, we judge that this and that are different. But in direct experience, it is not that way. If you observe yourself carefully, you may notice this. Except when you are following your thoughts, you don't really feel that things are divided. Without realizing it, you are not experiencing separation at all. In reality, nothing is divided. Only when we follow thoughts and emotions, things appear separate and different. And I will stop here. Thomas, if you have anything to say, please feel free to speak. Okay. Yes. This this is helpful, I suppose. So if we look at states of mind, right, a person could be, say, deeply depressed, and they feel this depression for for a while, let's say, and then it transforms and changes into happiness. They both take place within consciousness, so there's no separation in that sense, but depression disappears and then something else comes up. So um, they take place within the same mind, but they are experienced as different experiences. I mean, they're felt as different kinds of experiences, right? 네, 스님 말씀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상태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우울할 때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우울하다가 그 감정이 이제 행복한 감정으로 만약에 바뀐다면은 그 감정들은 둘 다 그 의식 안에서 일어난 거고, 그 의식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에는 둘 사이에 그 차이나 변화가 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우울은 같고 그리고 행복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둘 다 같은 마음에서 일어났지만 그 경험이라는 자체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음, 물론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시겠지만 그것은 생각이나 감정, 즉 분별되는 것에 속아서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속아서라고 하는 말이나 따라갔다고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쓴 말입니다. 제가 그 느낌에 속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즉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집착하지 않으면, 집착이라는 말이나 속는다는 말도 같은 말이거든요. 집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프리즘 있죠. 프리즘 이렇게 초등학교 때 프리즘을 가지고 실험했는데 삼각 기둥으로 된 투명한 유리 거기에 세상의 사물들이 비치겠죠. 그렇지만 그 프리즘은 항상 투명하죠. 비친다고 해서 그 비친 사물이 만약에 뭐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 사물이 비쳤을 때는 프리즘이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 프리즘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 그때에도 투명하잖아요. 이 프리즘이 빨간색에 물이 든 게 아니잖아요. 그때에도 투명하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프리즘이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빨간색 사물이 비쳤을 때는. 그런데 이 프리즘이 그 빨간 색깔이라는 색깔이 이 자기한테 비쳤어도 아, 내가 빨간색으로 변했구나. 괴롭다. 또는 좋다. 할 게 아니라 빨간색 물건이 비쳤을 때는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게 당연하고 파란색 사물이 비춰졌을 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고 그렇죠? 검정색이 비춰질 때는 검정색으로 프리즘이 색깔이 보이겠죠. 그렇게 변해서 보이겠지만 그 프리즘은 그 투명하게 전혀 아무런 색깔이 없죠. 아무런 자체의 색깔이 없기 때문에 비춰지는 그것을 그대로 비춰서 그대로 그 색깔을 띠는 거죠. 근데 그 색깔을 띠고 있을 때조차도 이 프리즘은 투명한 유리인 거죠. 그 색깔로 바뀐 게 아니죠. 그게 이제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어떤 색깔이 비춰져도 이 프리즘은 아무 색깔로도 아무 색깔에도 물든 적이 없죠. 그런데 프리즘이 그걸 잘못 알고 지가 잘못 알고 지금은 내가 빨간색이 됐네? 지금은 뭐 검정색이 됐네? 지금은 파란색이 됐네? 이 색깔은 좋고 저 색깔은 싫어. 이래서 괴로운 거죠.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 빨간색도 까만색도 뭐 파란색도 그 프리즘의 색깔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판단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속은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물든 적이 없는데 그 색깔에. 거기에 물이 든다면, 즉 속는다면 와, 지금은 파란색이잖아요. 지금은 까만색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러겠지만 그 어떤 색깔이 비춰져도 그 어떤 색깔을 띠고 있을 때도 자기는 어떤 색깔도 에도 물든 적이 없잖아요. 그 유리는 물들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색깔에? 어떤 비춰지는 색깔에 따라 비출 뿐이지. 그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인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뿐이지. 그러니까 마음도
뭐 행복함이 느껴졌다가 뭐 어떤 뭐 다른 불편한 마음이 느껴졌다가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다른 마음이 나타날 뿐이지. 즉 느껴질 뿐이지 행복한 마음이 느껴질 때나 그렇지 않은 마음이 느껴질 때나 자기는 그것에 물이 든 적이 없다는 게 우리는 그것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또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해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아무런 색깔이 없잖아요. 그죠? 코쿤 프리즘에 비유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아무 색깔이 없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낄 때나 그렇지 않음을 느낄 때나 어디에도 물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느낌에 속아버리면 이럴 때는 좋고 저럴 때는 괴롭다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느낌에 속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나 저런 마음이나가 행복함이 나타났다가도 행복한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 순간에 행복함이 아니라 행복하다는 것조차 텅 빈, 그저 고요하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그게 진짜로, 편안한 상태죠. 또, 그렇게 되고, 또,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나타났을 때도, 거기에 속지 않으면,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원래의, 아까와 같은, 원래의, 완전히 고요한, 완전히 편안한, 완전히 자유로운, 아무 문제도 없는, 그게 우리의 본래의 마음 상태니까, 순식간에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리죠. 그 느낌에 속지 않으면. 프리즘이 자기가 인연에 따라서 띄고 있는 색깔에 속지 않으면, 이 프리즘은 빨간색을 비추고 있으나, 노란색을 비추고 있으나, 까만색을 비추고 있으나, 이 프리즘은 요동도 안 하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색깔을 비추고 있을 뿐 실제로 그 프리즘은 아무 색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은 그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줄 모르고 자기 마음이 그런 줄 모르고 느낌에 훅 따라가니까 느낌에 속아버리니까 괴로움을 느낀다 이겁니다. 느낌에만 속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또 몸으로 감촉으로도 느끼고 또 마음으로 물론 그렇게 느끼는 그러니까 눈 자체가 보고 귀 자체가 듣고 코 자체가 냄새를 맡고 입 자체가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모두 마음작용이죠. 마음으로 보고 있고 마음으로 듣고 있고 마음으로 냄새 맡고 있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다름을 알아도 다르게 보여도 저건 빨간색이지 저건 노란색이지 이건 이런 촉감이야 이건 포들포들해서 좋아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아파 싫어 이런 것을 구분을 하면서도 마음은 구분을 하죠. 저절로 할 줄 알지 않습니까? 구분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구분은 하지만 그러니까 프리즘에 비유하자면 이 프리즘이 지금은 빨간색이 근처에 왔으니 빨간색을 비추고 있구나. 내가 지금은 노란색이 앞에 왔으니 노란색을 비추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 프리즘이 알아도 어떤 색을 비추고 있든 자기는 아무 색깔도 없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비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프리즘을 만약에 우리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뭐 이런 마음이 들든 저런 마음이 들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무색투명하니까 그런 감정이 들 때조차도 그 감정에 훅 속지 않으면 그 감정은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그 느낌에 속아버리니까, 느낌에 빠져버리니까, 느낌에 따라가버리니까 괴로움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낌에 안 따라가야지 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것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에 속는다는 자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프리즘의 비유를 하자면 프리즘이 지금 나한테 뭐 빨간색이 비춰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띄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는 아무 색깔이 없지. 내가 빨간색에 속지 않아야지.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속고 있는 것이다. 원래 빨간색을 띄워도 프리즘 자체는 아무 색깔이 없는데 자기가 나 안 속아야지 하고 있다면 그건 벌써 속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속아야지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어떤 색깔이 비춰져도 프리즘은 전혀 색깔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를 안다면 내가 색깔이 안 속아야지라고 하지 않겠죠. 나 안 속아야지라고 한다는 것은 벌써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속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프리즘은 그냥 유리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유리에 나라는 개체의식, 상이 생겼다면 내가 안 속아야지 이러겠죠. 그런데 개체의식이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났다면 이 유리가, 프리즘이 안 속아야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속아야지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벌써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이 이 프리즘은 항상 원래 어떤 색깔이 비춰져도 아무 색깔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깨닫고 보면 지가 나 안 속아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 이 프리즘이 나라는 의식도 없고 비춰진 색깔이 내 마음이라는 그렇게 속는 그런 일도 없으니까. 이 프리즘은 그저 인연에 따라서 색깔을 비출 뿐, 아무런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 마음도, 깨우치고 보면, 이 프리즘이 나다 하는 그 그러니까 그 개체의식, 그 관념, 고정관념에서 깨우치고 보면, 내가 안 속아야지 할 그럴 게 없다. 본래 이러하다. 본래 어떤 것이 마음에 나타나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본래 상태가 된다. 그래서 깨우치면 그러하다. 그래서 깨우쳐야 된다. Of course, most people feel that things are separate, but that is because they are deceived by thoughts and emotions. People follow them. To be deceived by them and to follow them are the same thing. If you are not deceived by them, or in Buddhist terms, if you do not cling to them, then it is different. For example, there is a prism, a triangular prism. The things of the world are reflected in it, but the prism itself is always transparent. If a red object is reflected in it, then red appears. But the prism itself does not become red. It remains transparent. But to our eyes, it may look red. Even when red appears in it, there's no need to think
oh, I have become red. There's something wrong. When red appears, red naturally appears. When blue appears, blue naturally appears. But the prism never stops being transparent because it has no color of its own. Any color can appear in it. Yet the prism itself remains transparent. So this is what it means to say that things are not different. No matter what color appears, the prism has never been stained by any color. But suppose the prism misunderstands. Suppose it thinks, now I am red, now I am blue. I like this color, I don't like that color. Then suffering appears. And no color is the prism's own color, but it is deceived by what appears. In reality, it has never been stained by any color. Whatever color appears, it remains untouched. And we can also say that things simply appear differently according to conditions. And the same is true of the mind. This kind of mind appears, and that kind of mind appears. They all arise according to conditions. Whether a happy mind appears or an unhappy mind appears, you have never been stained by either one. The mind itself has no color. When happiness appears, it is not stained. When sadness appears, it is not stained. But if you're deceived by the feeling, then you think, this is good, this is bad, and suffering appears. And if you are not deceived by the feeling, then whether happiness appears or sadness appears, both are empty. There is only stillness, nothing is there. And if you are not deceived, the emotion disappears instantly. Then the original state appears again, completely still, completely at ease, and completely free. A state with no problem at all. If you are not deceived by the feeling, if the prism is not deceived by the colors that appear according to conditions, then it does not care what color appears. Because in reality, it is not affected by any of them. But people are deceived by feelings. That is why we suffer. And we are not only deceived by feelings, we are also deceived by seeing, hearing, smelling, tasting, and touching. The mind naturally distinguishes and separates things through these experiences. But just as the prism is not affected by any color, the mind is not affected by any state that appears. The mind also is originally colorless
and transparent. Whatever emotion appears, if you do not instantly follow it, it cannot affect you. It disappears without a trace. But if you follow the feeling, suffering appears. And if you try not to follow it, that is still another form of following. So one must go beyond discrimination itself. And that is called awakening. Originally, the prism is never affected by any color. But if it keeps thinking, I must not be deceived, then it is already deceived. If it were truly unaffected, such a thought would never arise. If the prism had developed a sense of self, then it might think, I must not be deceived. But when one goes beyond the separate sense of self, there's no need for such a thought. The thought, I must not be deceived, that already means one is deceived. And there's no need for it. Whatever color appears, the prism remains without any color of its own. That is why we speak of awakening. When awakening is clear, the thought, I must not be deceived, is gone. Because the prism has no sense of self. There's no one who is deceived by the color. The prism simply reflects colors according to conditions, and there can be no suffering there. And when the human mind awakens, there's no need to think, I must not be deceived. Whatever appears in the mind, the original state remains untouched, and nothing can affect it. Thank you.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토마스 버브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비유를 써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것이 이해가 간다면 이제 조금 더 관심이 갈 수 있겠죠, 이 법에. 그렇게 조금 더 관심이 생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이해를 도우려고 그런 이제 설명을 쭉 드린 것이고, 이것이 뭐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한다고 해서 이 분별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별에 따라다니는 분별에 속는 이 습관, 이거는 자기가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 그럼 깨우침이 있으려면 일체 아무것도 나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모든 게 나뉘어져 있어 보이는데 이것과 저것은 다른 것으로 보이고 느껴지는데 이게 전혀 나뉘어져 있지 않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정말 내가 그런 상태를 한번 맛을 봤으면 좋겠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런
관심, 그런 것을 원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면, 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 게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꼭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실제로 자기가 그런 체험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닌 실제로 자기가 정말 그런 상태가 되어보는 그런 상태라는 것은 이게 분별에서 벗어난 우리의 타고난 본래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런 경험이 오고 보면, 아, 이래서 원래 이런 거였구나. 원래 세상이라는 건 이런 거였구나. 원래 나누어질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괴로울 게 없는 거구나. 나라고 할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네. 내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빠져서 살았구나. 실제 세상은 이런 거였네. 예, 하게 되겠죠. 경험을 분별해서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보면. Of course, everything I have said so far is only an analogy to help Thomas understand. If it makes sense, it may help develop interest in this Dharma. That is why I have explained it in this way. But understanding it does not mean that you will stop being deceived by discrimination. This habit of following discrimination cannot be ended simply by trying not to follow it. There must be awakening. For awakening to happen, there must be interest first. We hear that nothing is divided, but to our eyes, everything appears divided. So the question may arise, is it really possible that nothing is divided? Is it really possible that nothing is separate? So you may begin to wish to experience such a state directly. That is why I gave these explanations. If that interest becomes strong, if the wish becomes sincere, then an actual experience may come. Not the understanding, but directly becoming that. And what is that state? It is our original state beyond discrimination. And when such an experience comes, you can see, oh, this is how things truly are. And there was never any separation. There was never anything to suffer. There was never a separate self. I was living inside what I knew and believed. This is what reality has always been. So when one awakens from discrimination, one comes to know this directly.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은 이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깨달음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물론 한번 그런 분별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때서는, 이 법문이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법문이 전부 실제 자기 경험과 같구나. 아, 실제, 그러니까 법문을 그동안 머리로 듣고 헤아려 오다가 실제로 경험해보면 이 법문과 실제 경험이 같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보면 알게 되죠. 그럼 이제 법문이 조금 더, 그게 이제 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그런데 항상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습관대로 머리로 알던 것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분별에 속는 그런 습관으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불교에서는 공부한다고 하는, 수행한다고 해도 되고 공부한다고 해도 되는데 보통 뭐 공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교에서는 공부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공부를 계속 하게 됩니다. 계속 하면서 저절로 이제 조금씩 그 분별에 속으면서 살아온 그 습관이 조금씩 덜해져 가는 거지. 그것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이 힘을 잃어가는 데에는 언제까지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 습관이 뭐 금방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신 그 도마스 법우님 이외에 다른 모든 법우님들은 그런 경험을 다 해보신 분들이고, 그런 경험을 하고부터 이제 습관이, 분별에 속는 습관이 조금씩 조복되어져 가는, 그것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인 겁니다. The Buddha and all those who awakened were speaking about this awakening. They experienced it directly. Of course, even after one awakens from discrimination once, that state does not remain all the time. But once it has been experienced, one knows that the Dharma talks are pointing to something real. Before that, one only thinks about the Dharma with the mind. But after such an experience, one sees that the Dharma and direct experience are the same. Then the Dharma becomes much more one's own. But still, that state does not remain continuously because we continue to live according to our old habits. The habit of being deceived by discrimination continues. That is why we speak of doing this study. And through this study, the habit of following discrimination gradually weakens. Little by little, it loses its power. And how long does this continue? It is said that it continues until death. How could such a habit disappear overnight? Other than Thomas, the people here have had experiences like this, and they are in the process of having the habit of being deceived by discrimination gradually subdued. 네, 아까 그 루다 버부님 손 드셨는데 루다 버부님 먼저 실비아 버부님보다 먼저 손 드셨으니까 혹시 말씀하실 게 있는지요? Luda, I saw you
um, your hand raised before.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Yes, thank you. Thank you, Sanim. Eh, Today when Sanim was talking and I was trying not to follow my thoughts, and Sanim says, even try not to follow your thoughts, it's separation. And I stopped to do this, and suddenly the transparency and peace and warm came, and it's like very difficult even to explain. Like it's like that's it. That's oneness, and no thoughts, no emotions, just stillness and peace and warm. Yeah, thank you. 오늘 스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생각을 안 따라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생각을 안 따라가려는 것도 분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그런 투명함, 뭐 평화, 그런 따뜻함이 갑자기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는 힘든데 마치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인 것처럼 그런 생각도 감정도 없고 그냥 고요하고 평화롭고 따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실비아 보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Okay, then Sylvia would like to talk. 아까 그냥 스님 말씀 듣다가, 어, 그냥 아까는 이런 생각이, 요즘에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냥 되게 바빠요, 스님. 근데, 한 게 삶이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유롭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하루는 너무 바쁜데, 정말, 한 게 없어서 여유롭다? 근데 전보다 더 여유롭다? 이러면서 참 좋다 하고 보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내가 또 어디에 또 여기에 집착하고 있나? 음,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 루다하고 여유로운 버부님하고 한 바퀴 돌고, 영어 공부를 하고 집에 딱 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감정이 쫙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참 이게 감정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아직도 헤매고 있구나. 그런데, 음, 그냥 고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고요하다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제가 많이 좀 심플해졌다? 어, 뭐 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스님께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법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뭐가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스님 말씀이 이해가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들으면은 그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머리가 엄청 생각이 많고 이걸 공부를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전보다 아직도 못 알아들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끄떡끄떡 하고 있어서 멀지만 감사합니다. While listening to your talk earlier, something came to my mind. Recently, I noticed something. I've been doing various things, and some days are very busy, but my life feels very simple these days. So I found myself wondering, why do I feel so relaxed? I felt much more at ease than before, and that felt nice. Then I thought, am I becoming attached to this? I should ask the Sunim about this. And about a week passed, and today, Luda, Sun, and I took a walk around the neighborhood and came back home. Nothing happened, but suddenly my mood became very bad. So I thought, oh, this is just an emotion, and it passed.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I still see that I am wandering around like this,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a sense of quietness compared to before. Not that quietness is good or bad. It just feels like I have become much simpler, like there's nothing much going on. That is how it feels, and I can clearly see that it is not really that there was yesterday and now and there is today. When you were speaking earlier, it was not so much that I understood your words through reasoning. Before, my mind would spin with so many thoughts. Now, somehow, I find myself nodding along more.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ut I want to say thank you. 법문을 들을 때 못 알아듣는 것은 지금 법우님 같은 경우에는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굳이 머리로 써서 해석해내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짜 맞추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못 알아듣는 것은 못 알아듣는 대로 흘려넘기고 근데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제 아직 그것을 알아들을 만한 때가 안 되어서 못 알아듣는 거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것을 머리로 생각해서 짜 맞춰서 분석해봤자 그거는 분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건 다 흘리시고 흘려들으시고 때가 되면 알아들을 때가 되면 알아듣겠지 하고 알아들리는 부분만 자연스럽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분들도 잘 그러던데 생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들이 좀 작게 말을 해요. 자신 없어 해요. 생각이 드는 것은 분별이다 라고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분명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다 이거죠. 분별 짐 속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생각이라는 말을 해도 그게 자기 마음에서 분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면 생각이라는 말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벌써부터 그렇게 마음이 뭐 그 공부가 깊어져 있는 상태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또 그 부분은 짚어드리는 거고, 그래서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옳은 방향으로 공부를 해 간다면은 조금씩 더 분명해질 겁니다. When listening to a Dharma talk, if there's something you don't understand, do not try to figure it out by forcing your mind to interpret it. In your case, if you try too hard to understand it through thinking, you will only piece things together conceptually. Just let what you don't understand pass by. If you don't understand it, it simply means the time has not yet come for that understanding. If the time has not come and you try to analyze it with the mind, that is only discrimination. So just let it pass. So just think, when the time comes, I will understand it, and simply receive what is naturally understood. Also, earlier you said, I thought I was in this kind of state. I noticed this with many people in Korea too. When they use the word thought, they say it very quietly, almost without confidence. That is because they know thought is discrimination. Because they are still bound by discrimination. That is why. It means that things are not yet completely clear. When things are not clear, one is still within discriminating mind. Otherwise, even the word thought would be spoken naturally. Of course, your study has not yet deepened to that point, and that is natural. But if you continue this study in the right direction, then over time, things will gradually become clearer and clearer. 시간이 됐으니까 또 오늘 뽀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we will end our meeting. Thank you.